자, 행정법 제 12강입니다.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작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행정작용법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인데 이 행정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정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다. 갑이라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행정행위가 항상 적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법률도 있고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청에서 이것을 다 검토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행위가 말이죠. 하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하자. 우리 이제 법률에서는요, 하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족하다 아니면은 잘못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하자입니다.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죠.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정행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한 게 뭡니까? 행정행위는 권력적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권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대방보다는 우위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존중해 줘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행정행위를 했고 행정행위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라든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어떤 권위를 존중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근데 이 하자가 말이죠. 당연무효라든가 또는 명백한 하자, 명백한 무효, 명백한 하죠. 하자가 명백성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돼야겠죠. 무효인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이외에 다른 거 있죠. 경미했을 때 하자가 경미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존중을 해줘야겠죠. 이런 경우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이 행정행위를 효과를 유지시켜주겠다. 이런 큰 힘, 행정법에서 어떤 권력적 힘 이것을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공정력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행정청, 즉 행정행위를 한 주체의 권위를 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을 차후적으로 부차적으로 뭡니까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행정행위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말이죠. 다른 말로 예선적 효력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가끔가다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 예선적 효력이다 이런 말도 쓸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법은 여러 가지 법에서 좋은 어떤 원리라든가 원칙이 접목된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득점 하는 데는 행정법만큼 좋은 과목이 없다고 그랬죠. 뭡니까 커리큘럼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거의 판박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판례가 갑자기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 판례 한 5개년 판례 내지는 최근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게 되면은 고득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방대한 분량을 내용을 이 이론을 얼마나 축약해서 볼 수 있는가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본 교재가 그러한 취지에서 저술됐습니다. 다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개념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판례, 최근 판례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여러분들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공정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적인 근거와 간접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여기에서는 법적 근거를 행정심판법이랄지 행정소송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돼 있죠. 반면에 행정소송은 뭡니까? 행정처분이 말이죠, 위법했을 때, 위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을 때 행정소송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행정심판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약식 재판의, 약식 소송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207페이지 보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처음부터 잘못된 무효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비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한다든지 지도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뭡니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정력을 부정하게 되어 있죠. 아무리 행정기관, 행정청에서 행정지도를 했다든지 권고를 했을지라도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207페이지에 선결 문제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별표를 4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4개예요. 작년에도 시험에 계속 출제됐고 올해도 계속 출제됐습니다. 출제 포인트 중에서 엄청난 중요도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행정법은 범위가 엄청 넓다고 그랬죠. 많은 범위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빨리 정복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은 빨리 합격할 겁니다. 자, 207페이지 보세요. 유형별 해결 방법인데, 선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 말이죠. 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 전에 말이죠, 선결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법상 무슨 법률 행위가 문제가 돼가지고 범죄 행위가 됐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민사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선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결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이 법원에서 말이죠. 법원에서 이 내용이죠. 법원에서 이 선결적 내용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 어떤 처분 같은 게 있는데,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 선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법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뭐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유형별 해결 방법 나와 있죠. 거기 중요 표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민사법원에 계류했다. 민사법원에 계류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민사법원에 계류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효력을 다툴 때, 그 다음에 위법 여부를 다툴 때, 이때가 다릅니다. 효력을 다툴 때는 뭡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효력을 뭡니까? 이 행정행위 전에 민사적인 어떤 뭡니까?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해, 이 문제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 행정행위가 말이죠, 연결됐는데 행정행위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민사법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행정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가 말이죠, 어떤 민사적인 문제에 연결됐을 때 이런 경우가 선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행정행위 자체가 선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어떤 법률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도탈해 가지고 선결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정행위에,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 관련된 어떤 법규 적용이 효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법성을 가지고 따질 때 이 민사재판, 민사법원에서는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하다라는 것, 즉 행정행위 내지는 적용됐던 법률이 잘못됐다라는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줄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국세 등 부관 및 징수 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효력을 다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뭡니까?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겁니다. 위법성, 이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따질 때는 어떻습니까? 위법성을 따졌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민사법원에서도 행정행위 자체, 즉 행정행위를 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적용했던 법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는 민사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재 보세요. 형사법원 계류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행위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효력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서 어떻습니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형사법원에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공이 똑같은 건 뭡니까?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겠다 이런 뜻이고 그 밖에 효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삼권 분립 사상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결국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합니까? 행정기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 행정부에서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이 문제됐을 때, 즉 형사법원에서 위법성을 문제 삼았을 때 거의 긍정적 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 내 비닐하우스 철거 토지 원상 회복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시정 조치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 불가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내용을 제가 아주 요약을 한 건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것은 행정의 위법성을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를 쭉 보시면은 관련 판례죠. 거기 좀 별표 좀 쳐주세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음주운전 사망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죽었겠죠. 그 지위 승계에 상속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거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인 택시 운송을 뭐 하는 어떤 사업자가 자기가 운전자나 죽었겠죠. 그걸 상속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위를 상속하겠다라고 신고했더니만 행정청에서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208페이지 보시면은 공정력과 선결 문제 개관해서 이 부분은 말이죠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의 태도가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봤죠. 이번에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행정행위가 이게 이제 위법했을 때는 만약에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재판이 계류됐다 이런 얘기죠. 민사재판이 계류됐을 때, 형사재판 계류됐을 때 공이 같이 어떻습니까? 재판 선결 문제 즉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그죠?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208페이지부터는요. 이 판단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과 민사법원과 공정력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도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첫 번째, 국가배상소송 등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선결 문제로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번 판례는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배상소송 줄이시고 판례는 인정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공부하셔야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행정법 공부하는데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 걸리면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좋은 시절 다 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좀 테크니컬하게 좀 뭐랄까요? 좀 재치 있게 시험 공부를 해서 빨리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32만 명이 지금 1년에 보통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합격해서 나가는 사람은 1만 명쯤 됩니다. 1만 명. 엄청난 이 경쟁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나가야 됩니다. 살아서 나가야 여러분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을 보세요. 양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례는 어떻게 받느냐? 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는요, 판례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3번 줄구세요. 민사법은 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효력에 대해서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위법성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하자면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위법성이니까 어떻습니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나왔던 부당이득 반환 소송, 여러분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요, 이거 효력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민사적인 색채가 강하고 여기서도 민사법원에서 계류됐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죠. 자, 이때 위법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겠죠. 또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자, 209페이지에 형사법원과 공정력 여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양가로 1번 보세요.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다. 자,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판례는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저 행정행위가 위법하다 또는 위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었다 이랬을 때는 뭡니까? 형사법원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역시 또 효력에 대해서 나왔죠. 자, 보세요. 형법상 범죄 성립을 위하여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되거나 인정돼야 효력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봤죠. 자, 그래서 3번 판례는 효력을 부인 불가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하자면 이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싶겠죠. 아무래도 상당히 민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 형사적인 문제가 접목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꼭 출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마음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근데 221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인데 이 공정력과 비교되는 개념이 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속요건적 효력입니다. 뭐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베이스를 깐다는 이런 마음에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원래 본래적 하자가 있는 것이죠.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겠죠.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취소할 때까지는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공정력이 되겠죠. 공정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익을 위했다는 건 뭡니까? 신뢰, 상대방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신뢰를 위해서 그 효과를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힘, 이게 공정력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말이죠. 구속요건적 효력은 적용 범위가 달라요. 자, 2번 줄구세요. 공정력은 상대방 플러스 이해관계인이죠. 이 사람들을 구속하지만 구속요건적 효력은 타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행정행위가 있었고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그걸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가 바로 구속요건적 효력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불가쟁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불가쟁력은 뭡니까? 일정 행정행위를 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말라 이런 것이 바로 불가쟁력입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말이죠.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다.
즉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오로지 상대방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존속력 중에서 불가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요. 거기 보면은 221페이지입니다. 2번 보면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한다. 그렇지만 모든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죠. 모든 속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의미 뵙기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2페이지에요.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불가변력은 뭐냐? 좀 아까 불가쟁력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불가변력은 행정청에 대한 효력이 되겠습니다. 즉 행정청이 어떤 법률 행정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금반의 원칙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된다. 자기가 한 말을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바로 불가변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실질적 존속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변력은 특징이 있어요. 불가쟁력은 무효인 행정행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적용되지만 불가변력은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212페이지에 3번 줄구세요. 모든 행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공부했는데 양자가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213페이지 상호관계 첫 번째 나와 있죠. 양자는 무관계다. 자, 그래서 213페이지 보시면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기 별표 3개 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이 방대한 행정법을 줄여가지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불가쟁력은 구속은 누굴 구속하냐? 상대방 플러스 이해관계인이다. 아까 이해관계인은 꼭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상대방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익을 받았지만 나한테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죠. 불가쟁력은 처분청, 즉 행정기관에 한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성격, 절차법적 성격이 있고 반면에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 범위 중요하다고 그랬죠. 불가쟁력은 모든 부분의 행정행위입니다. 즉 무효인 경우는 아니겠죠.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까지도 불가쟁력의 범위에 포함한다. 틀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4페이지에 집행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이 있는데 조금 아까는 말이죠. 우리가 공정력과 구속요건 효력을 비교했었는데 이번에는 집행력입니다. 집행력은 뭐냐? 행정행위를 했을 때 행정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여되는 힘, 이게 집행력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처분했는데 말을 안 듣죠. 이런 경우에 어떤 유형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절차의 제반적인 절차를 집행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집행력에는 뭐 자력 집행력도 있고 뭐 제재력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했더니만 말 안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거 법률로는요. 자, 214페이지입니다.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또 제가 쓴 이 교재가 500페이지 좀 넘는데 이 내용도 한 300페이지 더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 점점 줄여가지고 여러분 핸드북을 만들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214페이지에 강제력 해서 나와 있죠. 강제력에는 자력 집행력과 그 다음에 제재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력 집행력은 뭐냐면 강제력 중에서 어떤 부과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뭡니까? 자력 집행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재력은 뭡니까? 행정벌이라고 있어요.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종의 형법에서 보면은 형벌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 행정법에 모두 다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법은 말이죠. 큰 형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와 동일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벌입니다. 자, 215페이지 행정행위 하자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행정행위가 완벽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행정행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었는데 이게 승계가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자가 뭐냐? 하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법 부당한 하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위법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또 하자가 있고, 무효인 하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 또 부존재라는 게 또 있어요. 부존재. 부존재는 뭐냐면 비행정행위, 그 다음에 뭡니까? 협의의 부존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행정행위도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행위가 아닌데 다음 차례로 나갈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를 행정의 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크게 보면은 뭡니까? 효력의 부존재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215페이지예요. 그 내용이 쭉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16페이지 넘기시면은 하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취소와 무효죠. 그래서 공정력은 있는가 봤더니만 취소는 뭡니까? 취소 시까지 공정력이 발생한다. 취소할 때까지 공정력이 있다는 얘기고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결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무효에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뭡니까? 취소 사유였죠. 취소했을 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그것이 만약에 행정행위가 위법일 때 또는 적용됐던 법이 위법일 때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가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공이 같이 위법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또 치세요. 사정 판결 또는 사정 재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판결 이런 말이 있는데 사정 판결은 뭐냐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심판을 제기한 사람의 어떤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용해야 되는데 인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소양속이랄지 여러 가지 참조해서 인용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그런 기각 판결을 말합니다. 자, 그걸 사정 판결 및 사정 재결이라고 하는데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효는 불가능합니다. 무효는 왜 불가능할까요? 이것은요 다분히 민법 103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량한 풍속과 미풍양속에 위배됐을 때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행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행위도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사정 판결 또는 사정 재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8번 쟁송 형태가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뒤에 이제 가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형태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효등 확인소송 심판이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이런 경우는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효 같은 경우는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쟁송 형태.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218페이지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엇이 있는가를 218페이지부터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기 별표 4개를 치세요. 참 공부하기 좀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검은 글씨로 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을 암기하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물론 좋습니다만 검은 글씨로 쓴 걸 일단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 및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어떻게 봤습니까? 이런 경우는 보나마나 무효가 되겠죠. 밑에 판례가 쭉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뭡니까? 행정행위 상대방이 말이죠. 공무원이 정말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뭡니까? 만약에 행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 이 행정행위를 무효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성년자인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정행위를 했다는 거죠. 물론 본인이 행정 주체라든가 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대리적인 측면에서 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성년자인지 알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 한 7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의 직원에 대해서 뭡니까? 의원 면직 처벌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원 면직을 했는데 그 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판례 태도가 상당히 많아요. 본 교재에서는 판례 현행 나와 있는 판례를 모두 다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령상 상대방의 필수적 신청 또는 동의를 요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무효입니다. 필수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4번을 보세요. 제일 위입니다.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어떤 뭡니까?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봤는데 이럴 때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봤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사유에서는 필수적이었죠. 이런 경우는 참여라든가 이런 뭐랄까요? 필수적은 아니었겠죠.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라는 개념은 아니었겠죠. 이런 경우는 취소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1페이지 판례 내용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221페이지에 3번 세 번째 보세요. 판례. 자, 그건 줄을 좀 한번 쭉 보세요. 판례는 토지 수용상 토지 수용이니까 공토법상이게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토지 수용 재개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그랬을지라도 취소를 그 뭡니까? 토지 수용 재개를 신청을 했는데 하자상 절차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본 겁니까?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판례 태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말이죠. 새벽 한 5시 일어나서 한 3시간 정도 식사하기 전까지 이 판례 내용만 정말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내용상의 하자 불가능 또는 불명확한 행위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의 하자 문서주의. 자, 문서주의 줄 보세요. 문서주의에 위반하면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절차법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은요 원칙상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구두로 할 수 있다. 물론 구두도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문서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22페이지예요. 자, 222페이지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우리가 법률이 말이죠. 헌법에 위반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연 판결 또는 우연 결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법률이 적용되는 법률이 우연 결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행정행위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봐서 자 220페이지 1번 시기적으로 행정위가 먼저 이루어지고서 나중에 위헌 판결 받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고요. 만약에 위헌 판결 받았는데 그 법률을 모르고서 적용했을 때는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23페이지에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앞에 나온 내용을 한번 또 요약식으로 한번 묶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이런 또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3페이지 보시면은 무효와 취소의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형태, 그 다음에 선결 문제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쓴 약자가 있을 거예요. 로마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선결 문제상 취소와 무효 여기다가 별표 4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취소 시 처분 효력 관련 다툴 수 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위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죠. 자 무효 시는 심리가 가능하다. 자 무효가 된 것은 취소 사유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법 103조에 위반했는데 위반해가지고 행정행위했다. 이것은 법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아까 제가 사정 판결과 사정 재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22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정 판결 재결이 무언가를 1번 줄거세요. 원고가 청구가 있었습니다. 원고니까 뭡니까?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되겠죠. 또는 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되겠죠. 이 사람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면 법원이라든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 인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공공복리랄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여기 공공복리라고 나왔는데 공공복리 원칙에 현재 위배될 때는 즉 뭡니까?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월등히 컸을 때는 사익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청구 기각 판결한다. 즉 기각으로 나갑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본안 심리까지는 같지만 뭡니까? 인용하지 못한 걸 기각이라고 그러죠. 그런 판결을 또는 재결을 사정 판결 또는 사정 재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요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됩니다만 거기 말이죠. 여러분들 7번 보세요. 적용 여부 여긴 좀 중요합니다. 사정 판결은 자 보세요. 취소 소송에서는 적용했는데 무효등 확인 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 줄구세요. 무효 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암기를 해주시고 반면에 사정 재결은 뭡니까? 언제 적용이 안 되냐면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사정 판결 같은 경우는 사정 재결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죠. 행정심판위원회는 결국 어디입니까? 행정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용되는 범위가 행정소송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25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자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라든가 전환인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었다. 하자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하자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자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치유하는 방법이 있겠죠. 치유해지면 온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환이 됩니다. 전환을 통해서 다른 어떤
행정행위로 바뀌겠죠. 타 행정행위 이렇게 바뀝니다. 치유하면은 온전하게 되겠죠. 완전한 행정행위가 되겠죠. 하자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행정행위 하자는 뭐냐면 자, 여러분 교과서 225페이지입니다. 처분 당시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 하자는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어떻습니까?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하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가 있으면 취소해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하자가 없어진 겁니다. 적법해진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위법성이 또 문제가 되는데 위법성이 만약에 이게 중대했다. 중대하면 하자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자가 아주 경미했다. 이럴 때는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이 행정행위를 토탈해서 하자가 있지만 적법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행정행위 하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교과서 227페이지입니다. 행정행위 전환은 뭐냐면 다른 행정행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행정행위로 갔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행정행위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27페이지에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판례 태도 그 별표 3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자, 판례 태도가 거기 보면은 한 5개쯤 있을 겁니다. 스몰 a 가로 좀 보세요. 납세 고지서 일부를 누락했다. 납세 고지서의 어떤 내용의 일부를 누락했는데 납세 고지서 전에 말이죠. 과서 예고 통지서는 걸 이미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는 누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고지서가 왔는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왔던 어떤 통지서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정확하게 돼 있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하자의 전환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 보면은 징계 면직을 직권 면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27페이지 의 줄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하자의 전환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별표 3개 치세요. 자, 구체적 판례 태도 보세요. 1번 보세요. 무효인 공법상 임용행위가 유인 사법상 고용계획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효인 공법상의 어떤 임용행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공법상으로 어떤 계약이라든가 임명장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일반 개인이 계약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자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229페이지에 하자의 승계. 자, 이거는 여러분들 100% 시험에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행정법에서 이 문제를 안 내면은 그 문제는 행정법에 자격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자의 승계인데 말이죠. A라는 행정행위가 있었고 B라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됐을 때 A라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B라는 행정행위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즉 승계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판례 내용만 숙지하면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 내용을 숙지하기 전에 이론을 좀 공부를 좀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229페이지에 의미 보세요. 자, 의 보세요.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이렇게 돼 있죠.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연결됐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선행행정행위, 이게 선행행정이죠. 여기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후행행정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승계되겠는가? 이 내용이 되겠죠. 줄 한번 쭉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선행 행정행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한 뒤에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에 따지는 것이 바로 하자의 승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쟁력은 불가변력과 다르다고 그랬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 효과가 발생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 없다가 효과가 완전히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이 여기서 다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 주세요.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에서는요, 불가쟁력이 문제가 되지 불가변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수설과 판례가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은 229페이지 판례 및 다수설에서 인정 여부, 그 인정입니다. 거기다가 별표를 4개 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229페이지 첫 번째 스몰 a가 나와 있어요. 암매장 분묘 개장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행 개고 처분을 또 내렸습니다. 근데 암매장 개고 뭡니까? 개장 명령이 하자가 있었던가 보죠. 그런데 이 하자가 후행 개고 처분에 연결됐을까? 됐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선행 행정행위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이 후행 행정행위입니다. 양자가 연결이 됐을 때는 하자가 승계가 됐다라고 본 것이고 연결이 안 될 때는 하자가 승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판례가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귀속재산 임대 처분이 있습니다. 국고 귀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귀속재산 임대 처분인데 후행 매각 처분이 국고재산 매각 처분이 하자가 있었는데 후행 매각 처분이 하자가 연결될 것인가 됐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원 판사도 아니고 행정법원 무슨 법을 가지고 쟁송할 건 아니지만 그 뼈대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G번 보세요. 무효인 조례가 있습니다. 무효인 조례니까 무효니까 하자가 있었죠. 무효인 조례를 가지고 후행행위를 또 갔습니다. 지방세 납부 부가 처분했네요. 조례가 잘못됐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지방세 납부 처분했다. 그러면은 이 조례 하자가 지방세 납부 처분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판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봤네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30페이지예요. 반면에 하자 승계를 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요 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바로 229페이지 하자 승계 인정한 것과 그 다음에 230페이지 하자 승계를 부정한 것, 요게 시험에 출제되겠죠. 자, 하자 승계 부정을 보세요. 스몰 a. 하명 처분이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부분이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개고를 했네요. 행정청에서. 그러면 하명 처분이 잘못된,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가별한 행정청이 의뢰대해서 하명했죠. 하명도 처분이죠.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 되겠죠. 하명을 했더니만 을이 이 말이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개고 처분을 뗐습니다. 말 좀 들어라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근데 이 하명 처분 자체가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뭡니까? 개고까지도 하자가 거기에 이제 녹아 들어갔느냐 얘기죠. 우리 대법원에서는 개고는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네요.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M 부분 보세요. M이라고 쓴 거 있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표준 공시지가 결정을 했는데, 자, 행정청에서 말이죠. 표준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자가 말이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과연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얘기예요. 표준은 뭡니까? 여러 공시지가를 평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걸 평균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다르죠. 개인적으로 또는 그 해당하는 어떤 건물이랄지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지가니까 뭐 땅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하자가 승계가 안 됐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있잖아요. 거의 기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맞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하자 승계는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법 20문제 나오죠.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숙지를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폭 제가 주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작용법에서 행정행위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공정력을 배웠고 불가정력, 불가변력 배웠고 행정의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다음 행정행위의 승계가 되겠는가 아니면은 행정행위 하자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행정행위로 바뀔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행정작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요. 이 점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